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 상태계에서 파이코 팀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소셜 앱에 대해서 잠시 뉴스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이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에 이 파이어사이드 관련 업데이트 사항들이 직접 소개가 되었고, 또 공식력 높은 이 크립토 기사를 담고 있는 이 코인데스크에도 이 파이어사이드가 잠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고요. 일단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오늘 올라온 이 블로그 글을 보면 이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무결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분산 조정 계획 발표가 되었다라는 타이틀 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컨텐츠 조정을 위한 웹 3.0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웹 3.0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웹 1.0이나 웹 2.0이라는 정의 자체가 마케팅 용어로 인해서 추상적으로 개념이 퍼져나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10년 전쯤에는 이 웹 3.0을 얘기할 때는 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멘틱 웹이 웹 3.0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았다가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플랫폼에서 사용자 유저들에게도 투명한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자 공정한 소유권, 탈중앙화의 컨셉들이 웹 3.0의 대표 키워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웹 3.0의 대표 SNS이죠. 스팀이시라든지 또는 웹 3.0의 대표 브라우저인 브레이브 브라우저 등등 각 카테고리에서 여러 가지 웹 3.0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각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분산화 정도나 이 토크노믹스를 무기로 이제 서로 웹 3.0 컨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런 프로젝트들 또한 현재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장애물을 지금 만나고 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게 웹 3.0이다 이런 개념을 보여준 프로젝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이 파이어사이드 웹 3.0 앱이 또 출시가 되었었죠. 이제 6개월 전쯤이었는데요. 초반에는 많은 유저분들이 이 백지와 같은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픈 매거진에서 인터뷰한 코어 팀의 얘기를 인용을 하자면, 최종적으로는 파이오니어들 자체가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할 것이며, 바로 그 사람들의 권력, 접근 방식이 이를 차별화시키길 희망합니다 라는 꽤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초반에 코어팀은 이 파이어 토큰을 통해서 단순한 토크노믹스만 제공을 한 상태로 이 텍스트의 형태의 글만 올릴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였고요. 또 파이어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 또 그리고 싫어하는 방향을 토대로 여러 기능들을 이제 수정과 개선을 반복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6개월 동안 수정되었던 또 개선되었던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파이어 토큰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토크노믹스 수정이 있었고, 또 한정적인 이미지 업로드 가능 기능이 있었고요. 또 한정적인 링크 업로드 가능이 생겼고, 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자동 번역 기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열 저항성을 올리는 방법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 또 목소리를 내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파이어사이드가 공개한 또 다른 기능은 이미 제가 전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이오니어들은 이제 단순 이 소셜 플랫폼의 수동적인 참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컨텐츠들을 검증하고 이것을 삭제하고 또는 항소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텐츠 삭제 권한이 중앙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화되어서 결정되고, 또 그것으로 토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탈중앙 KYC와 같은 파이어사이드만이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의 웹 3.0 소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어사이드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이 삭제나 항소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보자면, 고유한 이 계층 구조의 모더레이션 레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모두 파이어사이드의 모더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파이어사이드 정책을 읽고 또 간단한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만 모더레이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험 문제 풀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고,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레벨 0이라는 티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 제대로 된 신고를 진행할수록 레벨이 점차 오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거나 그 글이 삭제가 되진 않습니다. 신고된 글은 또 다른 티어가 높은 모더레이터들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토큰 수익의 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신고 기능을 남발할 수 없도록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컨텐츠 제작자가 그 삭제된 글이 불공정하게 삭제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 또한 파이어 토큰 스테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사이드는 검열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검열 방법이 분산화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파이어사이드 자체의 인앱 토큰이라고 하죠. 파이어 토큰의 비용의 발생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 검열 시스템 안에 도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파이어사이드 채널이나 댓글 곳곳에 타 암호화폐 홍보나 여러 스팸성 글들, 채널의 성향과 맞지 않는 글들이 정말 많이 보이곤 했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24시간 누군가가 계속 감시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런 글들을 보면요. 수많은 스팸성 글들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파이오니어 유저들이 모더레이터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티어 레벨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파이어 토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스팸성 글이 보이면 바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되지 않아야 할 글들에도 이미 신고가 되어 있음을 가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글들은 정책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삭제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신고를 남용한 모더레이터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초기에 이 코어팀에서 이 파이어사이드를 출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어사이드는 많은 웹 2.0 소셜 네트워크의 결점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온라인 트롤링, 인터넷 폭력, 정보의 과부하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정보 격리 등의 결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점들을 이렇게 분산화된 검열 시스템으로 해결점을 찾은 부분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분산화된 검열 시스템 또 삭제와 항소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 사용과 반복과 개선 사항들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X 포스팅을 보시면요. IQ의 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삭제된 글에 대한 항소글을 올릴 때 무려 500개의 파이어 토큰을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 5파이 정도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 비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의 글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또 파이클럽하우스의 이 X 글을 보면요. 이 레벨 5 티어의 검열자가 되었을 때 보상에 비해서 이 잘못된 검증의 페널티가 너무 높다, 너무 세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이어사이드가 현재까지 해왔던 방식을 보고 추측을 다시 해보자면 이 파이어 토큰의 이 인센티브나 아니면 디인센티브의 양도 미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이어사이드 뉴스는 파이 공식 블로그뿐만이 아니고요. 코인데스크에도 잠시 소개가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는 파이 네트워크는 웹 3.0의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분산형 모더레이션을 선보였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팀은 이것을 사용자가 콘텐츠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기 지속 환경을 육성한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주요 측면으로 이 고유한 티어 모더레이션을 설명을 했고요. 각 티어가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토큰 기반 인센티브와 디인센티브가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토크노믹스와 이 스테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어사이드의 이 구조화된 공정성과 책임을 고려해서 선별된 토큰 보상 및 벌칙이 디자인되고 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코인 저널과 같은 미디어에서도 동시적으로 이 파이어사이드 뉴스글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뭐 코인데스크나 이 파이 블로그들과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제 채널 댓글을 통해서 이 파이어 토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파이어사이드에 글을 쓰고 공감을 또 얻고 하시려면 이 파이어 토큰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파이코인으로 구매를 일단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파이 토큰의 정체가 무엇이냐, 발행량은 어떻게 되냐, 미래 사용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의를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아직 이 파이어 토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 암호화폐형 토큰의 방식은 아니고요. 현재는 그냥 코어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포인트나 IOU 방식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이 발행이 가능해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어 토큰, 이 포인트가 실제 파이어 토큰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어팀에서 얘기한 부분을 보면 이 파이어 토큰을 파이코인으로 다시 재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파이어 토큰이 결국 파이코인과 재수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글이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요. 타인으로부터 파이어 토큰을 얻고 또 스팸성 글들을 신고하고 그것으로 파이어 토큰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미래에 파이코인으로 재수합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파이어 토큰의 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이 토큰만의 생태계는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발행량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파이어사이드 플랫폼이 미래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이 파이어 토큰 또한 힘을 받아서 미래 자체적인 생태계를 갖출 수도 있고 가치 또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이어사이드 플랫폼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보시면요, 파이코어 팀에서는 파이 관련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모든 유저들이 파이어사이드에 접속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채널이죠. 이 파이어사이드의 파이커머스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150개 이상 국가에서 각자 참여한 이 파이페스트 사진 글들이 올라오고 서로 공감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결론을 내보자면 파이 커뮤니티가 극단적으로 소멸되거나 파이코어 팀이 동력을 잃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 이 파이어사이드 앱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이 될 것이고 활발한 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데이나 파이투데이 또는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여러 가지 파이 관련 이벤트가 있다면 코어팀은 지속적으로 파이 유저들이 이 플랫폼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킬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예측이지만, 그래서 파이어사이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